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환경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지구야 미안해 시리즈 중에 오늘은 강물아 미안해 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싱크홀에서 시작해서 수도관, 수돗물, 하천, 그리고 결국 강까지 닿는 어쩌면 바다까지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모신 분은 오랜 시간 한국의 물 정책 그리고 환경 현장을 지켜오신 먹는물 네트워크의 백명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먹는물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저희가 지구야 미안해라는 일종의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상과 함께라는 재단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물아 미안해인데 지난 3월에 강동구 명일동이었나요? 거기서 보면 대형 싱크홀 사고로 안타깝게 한 분이 목숨을 잃었기도 했고 또 시민들의 불안감이 사실은 되게 커졌어요. 이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뭐 지하철 공사 때문이다, 뭐 도로 굴착 때문이다, 노후된 수도관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막 종합적으로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쏟아져서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심 한복판에 땅이 자꾸 꺼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도시에서의 싱크홀은 아마도 지하 공간에 대한 과도한 이용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그 지하 구조물이 들어가면서 지하수의 흐름을 교란시켜서 지하수가 다른 데로 가면서 공간이 더 생겨나고 공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도관, 노후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또 이 지하에 있던 물이 그러니까 그 땅을 흐물흐물하게 하면서 물이 새면서 또 압력을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관은 우리나라에서 약 20년 정도로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설치한 지 20년이 되면 노후했다라고 하는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 관을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37%가 노후관이고 매년 새는 물이 약 한 7억 톤 정도 된다고 해요. 매년? 네, 그러면 그 양은 얼마냐면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 39일 정도 받아서 쓸 수 있는 물이라고 하거든요. 1년 동안 이제 새는 양이. 이제 그런 물들이 지하에서 흘러가면 이제 아무래도 지하 공간에 왜곡을 시키고 그러면 공동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위에서 압력 때문에 쏟아지는 거죠. 그게 종합적이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관은 노후됐고 네. 관에서 빠져나온 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에 또 다른 영역으로 퍼져가면서 네. 지반이 이제 점점 네. 약해지고 그 위에 또 엄청난 압력들이 누르니까 자꾸 싱크홀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구나. 네, 물이 균일하게 새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관마다 물이 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이 좀 많이 새는 곳이 있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지하수 연결된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수도관 문제잖아요. 네, 네. 그 지하에서 물을 이제 끌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물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도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예, 노후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 관을 교체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문제는 이 지하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다 보면 또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계속 관리하고 교체하고 관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하에 그건 근데 계속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음수인 뭐 수돗물에 대해서 관을 교체하는 일은 굉장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대도시에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돗물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수돗물 과연 먹어도 되는 건가? 네. 왜냐하면 이제는 수돗물 먹는 사람이 이제 손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네. 가능하면 안 네. 먹고 아리수도 안 먹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 일단은 그거 짧게 질문을 드리면 수돗물 먹어도 됩니까? 네, 먹어도 되죠. 네. 먹어도 되는 게 맛있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 소독 냄새, 아니면 흙 냄새도 난다고 해서 안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돗물은 뭐 완벽한 맛이 좋다란 말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그렇죠. 대도시의 사람들이 마셔서 병이 나지 않은 물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마시는 물로 적합한 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셔도 병 안 나고 충분히 마셔야 되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수돗물 갖고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을 넣느냐 안 넣느냐 생수로 끓이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수돗물 논쟁은 뭐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시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물을
수돗물을 먹어? 왜 수돗물을 먹어?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근데 수돗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먹어야 돼요. 네. 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전기수도. 중요한 게 전기수도 물입니다. 어. 근데 물은 국가가 있는 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싸게 마실 수 있게 공급해줘야 될 국가의 기본 책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공급되는 물이 수돗물이거든요. 그 물은 그 물에 지금 우리나라가 7조 원이 넘게 쓰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깨끗하게. 사람들이 먹을 만하게 만드는데 예, 7조 원이 넘게 예. 쓰이고 있는데 근데 그 물을 안 마시는 정작 거죠. 국민들은 그 물을 안 마시고 있는 근데 안 거구나. 마신다는 함의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도 관심을 안 보이면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 악순환을 그리는 일이거든요. 아니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이제 해외에 나가면 네. 간혹 그냥 공용 수도나 이런 데서 혹은 그냥 집에 있는 거기서 그냥 물 사다 먹어야 돼. 그럼 아니야 그냥 그 물 마셔라고 하는 나라들이 꽤 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역시 인식의 변화나 홍보를 못해서 그런 건가? 수돗물에 대한? 네,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강물을 원수로 해서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질 사고가 좀 간간히 발생하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신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뿌리 깊다 보니까 계속 오게 되고 또 물을 사 먹는 거 아니면 걸러 먹어야 된다 인식이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수돗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고 외국에 나갔다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수돗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훨씬 더 좋은 물인데 안 마시는 거죠. 왠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지 말라고요. 맞아요. 수돗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야. 나도 그러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마시던 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더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 관리가 그러면 그렇게 엄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수돗물도 뭐 하루 검사, 그다음에 주간 검사, 월간 검사에서요 매년 그러니까 매 주기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 정수기 물을 우리가 좀 많이 먹잖아요. 요즘. 네. 물론 뭐 생수도 사 네, 먹지만 이 정수기 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정수기가요 그 수질 그러니까 걸러지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수돗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 수돗물에다가 외부의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래 녹여요. 그런 다음에 정수기에 넣습니다. 테스트가. 그래서 얼마나 걸러지느냐를 정수기율로 보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수돗물에 지금 들어있는 성분을 굉장히 걸러준 역할을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수돗물은 이미 걸러준 물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는 굉장히 미세한 복잡한 정수기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수기 무슨 삼투압 어쩌고 막 예. 얘기하고 뭐 특수 장치 뭐 이런 예. 여가 장치 이런 거 사실은 투머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특히 계시는구나. 상투압 정수기는 물 한 컵 사용하려면 5컵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가에서 거의 중류수 물을 쓰게 되니까. 그리고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필터도 나오고 폐필터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되게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생수는 어떠세요? 생수 그냥 네. 저기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네, 생수도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얘기도 종종 나옵니다만 뚜껑을 열어서 마시면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될 가능성도 더 많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리도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만큼 그게 철저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가장 완벽한 물이 수돗물인데 이제 아니, 관리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물론 이제 맛은 다 물도 맛이 있으니까 내 취향의 맛은 네, 아닐 수는 맞습니다. 있지만 잘 관리되고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건데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대개 다 수돗물을 먹는 나라가 꽤 있는데 네. 우리는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되는 네.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네. 오히려 수돗물을 정화하는 생수나 정화라고 표현했나 수돗물을 가지고 만드는 정수기나 생수 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생수라는 말 때문일까? 왠지 수돗물 그러면 일단 딱 인식이 네. 이건 안 좋은 물. 네. 생수 그럼 뭔가 살아있는 물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저희도 용어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수돗물이라는 건 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이니까 수돗물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탭워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수는 이게 출처를 모르는 용어인 거예요. 이제
그 먹는 샘물이라는 게 법정 용어입니다. 근데 먹는 샘물도 우리가 딱 이미지가 산속에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먹는물 관리법에서 먹는 샘물로 했는데 일단 실체는 지하수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용어 하나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 수 있고 또 잘못된 그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병입수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히려 플라스틱 병으로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에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이 아리수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친근하게 다가서게 만드는 걸 실패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먹어도 되는데 네. 마치 수돗물을 먹으면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해 버리는 상황까지 왔고 네. 그 사이에 샘물이 지하수나 정수기 물들은 엄청 투명하고 맑고 네. 깨끗한 것처럼 포장이 돼서 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인식을 아주 강하게 남겨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네. 아까 잠깐 이 얘기도 하셨어요. 미세 플라스틱 얘기. 네. 물을 끓여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사라진다. 혹은 종이 필터에 걸러 마셔야 된다. 이런 팁들이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 꽤 있거든요. 그 말은 사람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다. 네. 왜냐하면 생수도 그렇고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라스틱 병에 담아 먹긴 하니까. 근데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수돗물 에어론즈.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굉장히 미세한 플라스틱이거든, 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조직을 막 침투해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걸릴 수 있냐. 근데 물에만 플라스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에도 있고 우리 생활에 공기처럼 늘 있는데 하물며 물에서는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한 그런 노출을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만큼 배제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걸 끓인다든지 이런 거는 차후 이제 사후적인 방법이고. 네네. 하긴 어디 일본이었나 제가 어디 가니까 생수 이제 정수기 물을 받아가는데 플라스틱 병에 받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어떤 물통 같은 다른 무슨 통에다가 받아가는 데도 네. 있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좀 덜 써야 되는 게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은 저도 쉽게 동의가 되네요. 네. 그거는. 자, 오늘 수돗물과 우리 먹는 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는 물은 틀면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 그것도 문제긴 하다. 이게 아깝지가 않은 것도 있어요. 네. 너무 쉽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지역별로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어떤 정도 상황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수도물 문제를 다룰 때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질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역의 양극화 문제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예전에는 농어촌에는 물이 좋아 막 이랬는데 지금은 농어촌의 물이 수도가 없죠. 좀 더 열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구조의 문제여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공급하는 관이 짧을수록 더 깨끗한 물이 수질이 오염 가능성이 적은데 농어촌은 부락이나 마을 단위가 떨어져 있잖아요. 관이 길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집을 위해서 관을 깔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관에 물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정수장도 그렇게 되면 수도 요금을 또 막 내야 그게 이제 기술 투자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내는 분도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적게 되고 그쵸. 악순환인 수도관에 거죠. 물이 항상 있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네네. 틀면 바로 나와야지. 틀었다고 해서 저쪽에서 보내기 시작하면 한 2, 3일 걸릴 수도 네, 있으니까. 수도관이 압력관이고 그 노후관에서 물 샌다는 얘기가 굉장한 압력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관에서 물이 셀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긴 힘들다는 얘기죠. 압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이나 지방으로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섬 도서 지역으로 갈수록 물 부족이나 수질 문제가 더 심각한 거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소독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도 있습니다. 야, 이게 악화를 구축하네 그럼. 네, 계속. 맞아요. 네.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쓰는 물,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전부 다 사실 산, 들, 강 뭐 이런 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어쨌든 하나의 취수장으로 합해지고 그 취수장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이제 상수원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하천하고 강이 결국은 상수원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하천하고 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물을 왜 수돗물 안 마시냐 이거 물어보면 시민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원수가 못 믿어서, 두 번째는 관을 못 믿어서. 이제 관 얘기는 말씀드렸고. 이제 관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네네. 네. 근데 원수는 우리 강물이잖아요. 근데 강물을 저희가 상수원이다라고 딱 보는데 녹조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 물을 내가 먹어야 돼?라고 해서 안 그쵸. 마시게 되는 거죠. 지금 사진들 나가고 있는 저런 사진들이죠. 네네. 환경운동연합 아마 제공한 사진일 텐데 네. 저걸 보고 저걸 취수원으로 해서 수돗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제정신을 가지면 사실 못 먹는 그림이잖아요. 네. 너무 과도하게 보여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그러시면 들고. 약간 있는 게 왜냐하면 물을 이제 그 취소하는 거는 저 가장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물의 가운데 그리고 깊이를 달리해서 녹조가 좀 덜한 데서 뜨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수원의 문제는 실제로 녹조는 특히 낙동강에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녹조가 심한 낙동강에 수돗물이 안 심하니까 바로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 갈등이 있으시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녹조 문제는 이제 사실은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저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익숙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녹조 아무래도 문제. 기후 변화의 시대에서 기후 위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 강물이 흐르지 않고 막혀 있으면 녹조는 더 창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의 녹조 대책 얘기할 때는 보를 이제 가동보로 열어서 물을 좀 흐름을 확보해 달라. 그러면 이제 고여 있지 않으니까 녹조가 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기후변화 플러스 보라고 하는 4대강 사업의 결과가 만들어낸 지금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물이 제대로만 흐른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낮출 수 있는 거죠. 더 그 심한 정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볼 때 가장 이렇게 막히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네네. 사람들의 인식의 네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강물을 흐르게 하고 저 녹조 라떼 같은 거 좀 걷어내고 네네.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 강이나 우리나라 자연이나 특히나 하천의 생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그걸 취수해서 사용하는 상수원에 대해서도 좀 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사실은 그 강을 지키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마시자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과잉해서 이제 환경이 망가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거기서 오는 경각심도 당연히 있긴 있지만 뭐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약간 2, 3년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징후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징후라는 게 이게 문제가 없어요가 아니라 이게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게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환경운동 그래서 어려운 측면인 거예요.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 사람들은 그래 너희 반대하면 반대 그거 사실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사실 징후를 너는 과장돼 있어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징후를 얘기를 하면 이게 건강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니까 개선이 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 말씀은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관련한 운동을 하거나 경각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2, 3년 후의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는 건데 현재의 징후거든요.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과장했다고 하고 네. 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네. 안 되면 좋은 건데 네, 맞아요. 저희가 만들어낸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틀리면 좋은 건데 틀리면 네.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자신의 개발과 관련한 이권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네. 힘드시겠어요 이거 하기가. 네, 그래서 어쩔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놔두면 엉망진창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그게 문제였구나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자포자기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간혹. 있겠어요. 네.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나는 어쨌든
빠른 미래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갈 건지 나름의 확신을 갖고 주장하거나 설득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안 들으면 네. 그러면 녹조라떼 마셔야지 뭐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얘기해서 안 일어나면 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너네가 한 게 맞아요. 대단하거나라고 생각 안 하세요 또. 과잉이라 그러고. 네네네네. 나 이해할 것 같아요. 무슨 네네네. 얘기인지 쉽지 않네요. 네. 자, 오늘 강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좀 실질적인 대책 같은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은 어쨌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국가가 직접 네. 관리하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물 오염,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거나 한번 네. 좀 되짚어 볼 만한 방법. 우리가 이제 그 과도한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제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게 네. 첫 번째로 꼽는 겁니까? 이를테면 뭐 샴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샴푸, 뭐 퐁퐁 네. 이런 거 쓰지 말자. 예전부터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긴 어. 한데 요즘에는 또 뭐냐면 가브라 화합물이라고 되게 위험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그 과불화? 가브라 화합물, 이제 과불화 물 속에 화합물. 그게 이제 코팅제로 많이 쓰여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고어라든지 어. 이게 방수용품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프라이팬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만 그게 한번 쓰이면 그 다음에 그게 녹아서 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는 물질이에요. 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게 수질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 요즘에 차 이슈인데 두 번째는 또 약물 있잖아요. 약을 또 먹고 잘 남아있는 약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게 또 수질로 물 속으로 들어가고. 약을 요즘 너무 많이들 먹고 네. 저도 참 집에서 이제 네. 감기약 같은 거 먹다가 이제 다 나으면 네. 이만큼씩 쌓이잖아요. 네. 그 처치 곤란이더라고요, 진짜. 별도로 수거해서 뭐 소화하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무심코 버려지면 다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게 요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덜 하고 사 마시는 것으로 방향을 돌린다고 그쪽에 정책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가우치와 상수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오염원을 근절시키고 막아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개발 논리가 많아지니까 규제를 다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원의 그쵸. 오염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네, 그래서 공공음수의 가장 첫 번째 정책은 상수원을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책의 시행의 근거는 시민들의 의견이고 요구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상수원이나 지나다니실 때 볼 때마다 오염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자체라든지 정부에게 의견을 제시해서 이런 전화하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낙동강 보세요. 진짜요. 상류의 공단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일차적으로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에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네네. 해야 된다. 네네.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 네네. 요것만 하면 우리가 좀 마실만 합니까? 지금도 저는 마실만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정수기 물이나 병입수 물이나 이게 내 취향에 맞는다고 마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되게 가족이어서 이제 다 같은 물을 마시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마시는 물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어떤 물이 환경에 이롭고 국가에 이롭고 우리에게 좋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구야 미안해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세상에 참 미안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산불 얘기를 다루면서 이제 나무야 미안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네. 또 산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은 걸 배웠는데 오늘도 강물아 미안해 하면서 우리 백명수 이사님하고 얘기 나누니까 내가 수돗물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구나. 거기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쓰여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번 먹어봐야 되나? 네, 한번 드셔보세요. 나중에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네. 수돗물하고 생수하고 과연 내가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이게 참 말이 이상해. 수돗물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수돗물 한번
오늘은 한 잔 정도 마셔보고 어떤가 한번 차갑게 드셔보세요. 차갑게 먹어야죠. 물의 맛은 온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약간 흔들렸는데 네. 집에서는 그냥 차갑게 해서 수돗물 드십니까? 네, 저거 그렇게 마시기도 하고 또 끓여 마시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뭐 그냥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확실히 없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냄새가 날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먹을 때도 수돗물인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구분이 안 되고 날아가서.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공공음수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고 굉장히 줘야 되는 기준점이 아니라 수돗물의 수준은 이 정도지라고 생각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라면에 수돗물과 생수를 부었을 때 끓이고 그 다음에 그걸 먹어보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에 한번 예, 근데 해봐야겠다. 온수는 쓰지 마세요. 라면 끓이실 때. 온수? 네, 수도꼭지 온수 있죠. 뜨뜻한 물. 그건 아니지. 네네. 그거는 이미 보일러를 한번 네네. 고쳐서 나오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그거 그 정도 상식은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 문제들이 그냥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신호라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챙겨야 할 문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백명수 여사님, 오늘 물 얘기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